안녕하세요.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매우 심하다. 충격이 터질 거다. 이런 얘기가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시켜주다 보니까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계속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자의 천조 부채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뒤로 미뤄졌나 아니면 조금 앞당겨지냐 이 정도의 차이인데 이미 앞당겨지기는커녕 계속 미뤄왔던 거죠. 그런데 그 미뤄왔던 걸 은행들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밀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제1금융권들은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더 이상 해주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있죠. 이미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주요 건설사들의 중도금 대출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자영업자들 중에서 대거 파산하는 이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위험성, 그에 대한 보도자료는 너무도 많죠. 이제는 식상하다라는 거죠. 꽤 식상하고 꽤 지루하고 꽤 답답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 이제 답이 없죠.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침에 헬리오시티 상가를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찼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공실이 많이 보였습니다. 뭐 석촌시장 그리고 가락시장 쪽 가봐도 비어있는 곳이 많이 보입니다. 뭐 방이동의 먹자골목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가로수길도 다니다 보면 비어있는 공실이 꽤 많습니다. 옷가게였는데 일주일 지나고 보면 비어있고, 뭐 화장품 가게였는데 좀 지나면 비어있고, 식당이었는데 비어있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비어있죠. 자영업자들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되게 저렴한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김밥, 떡볶이, 순대 모든 게 다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재료값을 감당 못해서 2,500원으로 올리더니 이제는 폐업을 해버리더라고요. 되게 씁쓸했습니다. 폐업하고 난 이후에 그 가게 주인이 편말로 뭐라고 붙였냐면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30년 동안 장사를 해왔던 분인데 이제는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을 든 거죠. 좀 씁쓸하더라고요. 앞으로 엄청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폐업하는 것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자영업자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이 모든 것들에 부채가 끼어있는 것들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5월달에 0.25% 올려서 5.25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5월 25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동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인데 용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6월달이 되면요. 6월에 미국은 또 올립니다. 5.5%로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은 3.5, 미국은 5.5가 됩니다. 2%의 간격이 벌어진다. 한미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빚을 진 이들은 절대로 기다릴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뻔하다, 당연한 얘기다 라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부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영업자 부실폭탄이 터지고 부동산 PF도 터지고 다주택자의 부채도 터지고 뭐 이래저래 난리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서운 거죠. 겁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의식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속수무책으로 벌어지니까요. 상한 유예가 가능하냐고요? 안 됩니다. 인천 쪽에 인천 미추홀에 전 사기가 엄청났죠. 이래저래 여기저기 다 큰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충격적인 일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뭔가를 바래서도 안 되고 욕심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랬다가 언제 더 큰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리고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부동산 PF나 다주택, 다중채무자의 폭탄이 터진다라는 거죠. 충격과 혼돈이 시작됩니다. 세계 식량 가격도 대폭등 중입니다. 앞으로 식량 가격이 하반기부터 또 오른다고 하죠.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무서운 시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식량 물가가 오르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시기를 견뎌야 할까요?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저는 요즘 더욱더 겁이 많이 나거든요. 최근에 통장 잔고가 몇만 원 안 남아있는 걸 보고 나니 물론 와이프가 계좌 이체를 안 하고 놔둬서 잠시 잠깐 그랬겠지만 갑자기 이제 그 계좌에 잔고가 몇만 원 안 남아있는 걸 보니 더러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아프기만 하면 행여라도 회사 실직하면 어떻게 사는 거지?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들더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시중금리가 6%, 7%, 8% 금방입니다. 2023년 말 2024년에는 시중금리 10%를 부담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건설사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다 떠넘깁니다. 절대로 건설사들은, 은행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출한 사람들, 빚낸 사람들을 뜯어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사업가들인 거지 절대로 나라나 엄마 아빠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인데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에어컨 비용, 전기세가 겁나서 얼마나 틀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관공서에서는 부채질하면서 무더위를 견뎌야 되는 공무원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비 절감이니 뭐니 하면서 못 들게 하겠죠. 지금은 리만 사태보다 더 안 좋습니다. 사실상 제2의 IMF가 이미 벌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현실을 봐야 됩니다. 부정적이다, 암담하다, 암울하다, 우울하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지 말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조해도 항상 모자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나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